오늘은 어제 뉴스룸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루 2번입니다. 자, 네. 이 롤스로이스 몰다가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치어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뜨린 그 20대 자, 신우준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일단 신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에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있는 한 의원에 갑니다. 여기에서 피부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을 받으면서 피부가 따갑다면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신 씨에게 수면 유도제 그리고 신경 안정제를 주사했고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신 씨는 낮 12시쯤 그러니까 1시간 반쯤 뒤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시술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러자 이 병원은 다시 한번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 그리고 피로 회복제를 넣어줬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하루에 2번 연속으로 했던 거죠. 그 뒤에 저녁 8시쯤에 병원을 나섰고요. 신 씨는 병원 나선 지 5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자, 소장님. 네. 병원의 입장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병원 관계자가 지금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나 수면 마취를 전날에도 했다면 오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치료 목적 외에 약물 투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병원이 도대체 무슨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피부 시술을 위해서 수면 마취를 이렇게 하루에 2번 해주는 병원은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데도 또 운전을 하는데 주의를 특별히 주셨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에 그 운전하는데 주의를 안 줬다면 이 환자는 물론이고 길거리에 있는 다수가 다칠 수 있는 걸 예견을 하셨어야죠. 자,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계속 통증을 억제하거나 이런 시술할 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신 마취할 때 잠자는 용도 그렇게 안 쓰는 거라서 이렇게 2시간, 7시간 이렇게 재우는 그렇게 긴 시술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하루엔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신우준이 말이죠. 이 사고 당일 2번의 수면 마취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몸이 문신투성이에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지루성 피부염 무서워서.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뭐냐? 백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신 씨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여성이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신 씨가 저기서 치료받고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바로 그곳인데요. 이 여자가 밤 10시쯤 나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곧바로 출발하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이날만이 아니고 이틀 전에도 통상 그 진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 10시에 넘어서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여성 또 느릿느릿 걷고 무단횡단도 하는 상황에서 또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또 병원 측은 뭐라 그러느냐. 시술 후에 고주파 치료를 받는 분일 것이다. 그리고 통상 다른 사람 아니고 의사하고 잘 알고 있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늦게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피부과 전문의시든 또 관련해서 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은 병원의 어떤 해명이나 또 어떤 이 지금 전해드리는 상황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건지 조금 저희한테 제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JTBC 취재진이 그 치료를 받고 나온 여성, 막 휘청거렸던 여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치료 받으셨나요? 어떤 일을 병원 가셨나요? 자, 양 변호사님, 저희 취재진이 저 여성을 만났을 때 눈도 반쯤 감겨 있었고 발음도 어눌했었다고 해요. 자, 주변 상인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자주 병원에서 목격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대요. 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면 이렇게 그런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 갖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그날 뭐 당일뿐만 아니라 두세 시간 오후에 완전히 마취해서 풀릴 때까지 운전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번 듣잖아요. 아까 신 씨가 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나오는데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의 큰 그 한강 다리 밑에 내리막길이고 앞에 백화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밤늦게까지 붐비는 곳이거든요. 저기서 저렇게 차를 가지고 나왔다? 저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병원이 만약에 그냥 그런 주의도 주지 않았다면 단순한 부주의 정도가 아니라 저 신 씨 같은 경우는 위험운전 시상죄로 지금 입건을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위험운전 시상죄의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범 역할까지도 죄책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리 피부과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저기서 뭐 자세히 더 알아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뭐 어떻게 조치 없이 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자, 일단 경찰은 일단 그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수사를 하고서 아무런 혐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신우준 체포 17시간 만에 그 집에 보낸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신우준은 마약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케타민 성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씨에게 케타민 투약한 게 3일 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3일이라면 약물이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운전 당시에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영장 신청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건 초반에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을 해서 이게 석방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의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변호인이 신원보증하겠다고 말한 건 맞다. 하지만 이 변호사 자체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변호사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저희도 약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관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대형 로펌 변호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또 지금은 사임을 해서 국선 변호인이 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도 저번에 금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이 강남 경찰서의 이 대응, 와, 이게 조금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찰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석방을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것, 뭐 그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과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릴 것처럼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 신우준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본인이 신고하거나 거기서 뭔가 구호조치를 적절히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 1번. 두 번째는 지금 뭐 본인은 구호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전 과정이나 목격자 진술 들어도 보면 구호조치라는 걸 거의 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딱 봐도 비틀비틀 횡설수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모습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굉장히 중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훨씬 일반적일 텐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방금 백 변호사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홀했던 건 분명해 보이죠. 소홀했던 건 분명히 보이고 지금 다만 어쨌든 영장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소명 자료는 첨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적극적으로 저는 전화를 했다는 게 경찰 해명이 맞다면 이 병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상 이 간이 검사 아니라 이 내부 검사를 해봤더니 뭐 7종류 정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마약류를 많이 투약을 자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본인도 병원에서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자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찰에게까지 전화를 통해서 신원보증 사실상 해줬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요. 경찰도 물론 소홀했지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이 병원 측에서 이 마약류를 도대체 정말 치료 목적으로 쓴 게 맞는지 설령 치료 목적에 맞게 했더라도 과다 투약을 한 건 아닌지
이 병원뿐만 아니라 신 씨가 다녔다고 하는 다른 병원들도 같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진짜.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사건 이후 보름째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여성 피해자겠죠. 중환자실에 아직 계시고 그 가족들이 지방에 계세요. 근데 매일 상경해서 이 피해 여성을 보살피고 계신답니다. 정말 그때 뭐 주치의는 기적이 일어나도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좀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